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세계 조선업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K조선도 새 역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변 위원께서도 이번에 아주 쾌거라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정의 좀 내려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치게 될지 또 향후 파급 효과까지 하나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렴풋하게는 알고 계시겠죠. 아, 우리 한국조선과 미국조선이 뭐 힘을 합치는 거야. 정확히 마스가 프로젝트가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더 공개가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마스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의 주요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마가 거기에다가 쉽빌딩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의 줄임말이고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런 관세 협상이 좀 키포인트가 됐었던 한국이 제안한 협상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우리가 만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해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는 1,500억 달러의 큰 틀에서 투자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그리고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그다음에 선박 건조 및 MRO 같은 것들을 포괄을 하는 것들이고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서 사실상 우리의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한국의 주도로 미국에 투자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주요 포함된 것들은 국내 조선사의 미국 조선소 인수 그리고 시설 인프라 투자, 대출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국내 조선소가 투자한 그 현지 조선소에 선박 수주할 때 선박 금융 보증, 선수금 보증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선박하고 그런 북극 쇄빙선 이런 미래 투자까지도 포괄하는 굉장히 좀 큰 개념이고 보증하고 대출이 기본적으로는 좀 많은 비중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1,500억 달러 중에서요. 그럼요. 예, 200조 원이라는 굉장히 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뭐 현물 투자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좀 금융이 많이 좀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의 그런 투자가 아니라 10에서 한 20년 정도까지의 장기 투자일 걸로 일단은 현재로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1,500억 달러. 이게 마치 뭐 우리가 미국에 막 다 퍼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 따르면은 이게 대출, 또 우리 조선 기업들에 대한 지급 보증,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면 이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니까. 자, 그런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이번 협상단에서 우리는 2,000억 달러를 먼저 제안했고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이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꺼냈고요. 뭐 판넬까지 우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할 때부터 미국 협상단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 그리고 최종 이제 우리 관세가 15%로 타결이 됐다. 뭐 이런 뒷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 미국은 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때 좀 환호하고 여기서부터 좀 태도가 변했을까요? 미국이 이거를 왜 좋아라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경제인사이트에 예전에 출연했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하고 많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조선업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뭐 제조업이 뭐 약해진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조선업이고 현재 전 세계 조선업의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거의 뭐 사실상 없다시피 한 그런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안보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국은 1년에 수천 척의 배를 건조를 하는데 미국은 상업 선박을 작년에 뭐 10척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들 수는 있나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일부 조선소가 있기는 하고 함정 같은 경우도 함정만 만드는 조선소들이 있어서 근데 수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고요. 지금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중국하고 아예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 다음 가는 지금 전 세계 조선 강국인 한국한테 도움을 바라는 거고 우리가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좀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해군 쪽에서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는요, 필리 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한화오션, 한화 시스템이 여기를 인수했고 여기를 지금 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현장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좀 보고 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술력도 좀 체크를 했겠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좀 뭐 네. 협력하여 선을 이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를 방문하셨던 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해군장. 장관분이 그러니까 필리를 방문하기 전에 지난 4월에 한국에 와서 현대중공업하고 한화까지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진해 그쪽이요? 거제하고 거제, 울산을 울산, 거제, 방문을 울산에. 하셨었고 그때 많은 걸 이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조선소 잘 되고 있는 거를 보고서 미국에 돌아와서 이 필리조선소를 보니 정말 비교가 많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5월에 저도 그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예. 한우그룹의 초청으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한국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설비나 뭐 규모, 뭐 인력 이런 면에서 뭐 사실 한국의 거의 중소형 조선소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고 낙후된 뭐 50년 이상 된 그런 크레인을 쓰고 있는 그런 조선소거든요. 물론 예. 지금 하나그룹이 이거를 많이 개선을 해주고는 있지만 많은 비교가 됐을 거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국제사회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우려는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거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이게 조선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잠재적인 뭐로 떠오른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지금 판도가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을 주도로 해서 약간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실제로 네. 서방권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걸 좀 긍정적으로 맞아요. 평가를 한다. 네. 뭐 특히 미국 언론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들은 굉장히 한국이 미국의 이런 주요 협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조선업에 있어서도 3개 국가가 거의 지금 나눠서 다 전 세계 조선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선업에 뛰어들겠다 그렇죠. 등장하는 하는 거죠. 것 자체가 판도를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중국 다음 가는 강국인 한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 당연히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의 그런 현재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상선보다는 함정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중장기적으로 상선 건조까지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은 그게 전 세계적인 수출 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미국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선박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나 일본과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도까지는 아직은 내비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언론, 대부분의 중국 쪽에서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뭐 조선이 오히려 미국에게 다 뺏긴다 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실현이 안 될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좀 우리말로 초를 치고 좀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긴박한 거죠. 중국의 반응은요. 당연히 견제를 하는 거고요. 견제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은 아닐 네, 겁니다.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우리가 중국이 한국하고 상선 부문에선 가장 큰 경쟁자고 함정 쪽에선 또 중국이 미국하고 가장 큰 경쟁자니까 그렇죠.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는 건 중국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를 당연히 해주기는 어려울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중국일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K조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점, 단점, 좋은 점, 우려되는 점을 따로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하는 점들, 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화그룹은 굉장히 지금 좀 업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굉장히 열심히 좀 뛰고 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함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함께 좀 섞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함정을 만드는 회사가 한화그룹하고 현대중공업 크게 이제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한화그룹은 한화오션이죠. 한화그룹산의 한화오션이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조선업 쪽에서는 일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과정 한 1년여 동안 상선의 수주를 현대 쪽보다는 조금 덜했어요. 그리고 예. 지금 그 인수 이후에 그룹의 그런 방향성 자체를 뭐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 쪽으로 좀 특화해서 잡고 있는 그렇죠. 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오션도 굉장히 좀 방산 쪽의 비중을 높여가려는 게 그룹의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그런 함정 MRO를 하나오션이 최초로 수주를 해서 벌써 3호선까지 지금 수주를 한 상태고 1호선은 나갔습니다. 1호선은 완료를 했고 그런 부분에 이미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협상안까지 나오면서 거의
뭐 날개를 달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으로서도 약간 한화그룹만큼은 아니지만 함정 쪽에 그런 힘을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반길 만한 뭐 이슈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한화그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입니다. 뭐 함정 건조를 수주를 우리가 뭐 하지도 못했고 지금은 수리 정도를 해주고 있고 네. 특히 현지 조선소에 지금 필리는 인수를 했지만 또 하나의 조선소 오스타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분을 아직 원하는 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금 의도만큼은 네. 빠르고 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물꼬를 좀 틀어줄 수 있는 게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요. 이제 우리 돈으로 이게 투자가 될지, 뭐 지급 보증, 대출이 될지 미국의 조선소도 인수하고 미국이 이제 일감도 받으면서 MRO를 좀 하다 보면 네.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제 함정 건조 능력이 좀 실력이 붙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좀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함정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좋고요. 그래요? 미국보다는. 중국보다는 떨어지잖아요. 중국하고는 뭐 이제 절대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땐 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뭐 이지스함 이런 네. 것들을 거의 반값에 짓고 있고요. 납기는 물론이고 뭐 미국이 1년 이내씩 지연이 되는데 우리는 납기도 지켜가면서 거의 반값에 짓고 있고 우리 전력상 없는 뭐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것들은 못 하고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조금씩 흡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뭐 손해가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함정 건조를 할 수 있느냐, 뭐 나는 뭐 그거는 나중에 안보적인 문제까지 뭐 가겠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 수준까지 가야지 서로한테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저 마스크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얻을 최종 끝판왕. 네. 미국이 뭐 배를 우리한테 건조를 일감을 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항공모함 같은 네. 이런 걸 우리가 받아오는 게 거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상적인 이상적이죠. 목표긴 한데 네. 뭐 현실적으로는 미국 내의 반대도 있을 거고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산업적인 측면의 그런 협력도 있지만 안보 협력 강화라는 것까지 결국은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나라가 뭐 전략상 항모나 핵잠수함을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런 기술들을 미국하고 공유를 하게 되고 안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군산항이나 뭐 진해항 이런 쪽에 함정 전문 MRO 기지 이런 것까지도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함정 건조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MRO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것도 결국은 성공이다. 우리 함정의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손해 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네.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조선사들이 상선과 해양으로 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매출 구조를 특수선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고 상선의 그런 감소를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네.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단점, 우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기술 유출, 또 인력 부분도 아니 지금 국내 인력 양성도 힘든데 우리가 왜 미국에 가서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제 베스트는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진해라든가 군산 항에 MRO 기지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이제 요건 좀 앞으로 좀 논의를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인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논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미국의 공장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단순히 그런다고 해서 기술이 유출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수년간 연습을 해야 되고 용접사들 뭐 1년, 2년 해서 안 되거든요. 이거는 5년, 10년 경력자들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 인력이 대단하네요. 네, 예, 그거는 단순히 뭐 배워서 우리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라는 건 만약에 그걸 가르치고 나면은 우리는 당연히 더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을 거고요. 그 동안에 당연히 서로 그렇게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뭐 NDA 같은 그런 이제 기밀 유출 방지 서약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인력을 그런 가르쳐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게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맥락 중에 하나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산업이 좀 붕괴된 그런 공급망까지도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요, TF팀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조선 빅3가 있죠. HD 라인, 또 한화,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모여서 누군가 조율을 좀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율도 좀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또 진출을 하게 될지 우리끼리의 전략을 좀 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의 마스카 프로젝트, 우리 TF팀끼리도 좀 손발을 맞춰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뭐 약간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네. 국내 함정 수주할 때는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하거든요. 이 세 팀이 네, 아시겠지만은 특히 두 팀. 현대하고 네. 하나가 굉장히 좀 이제 뭐 갈등도 좀 있었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느 한 회사가 할 수 없는 규모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고 결국은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가 이거를 좀 중재를 잘 해주면서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업체들한테 이게 하나로 맡겨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민간이 합동이 되어가지고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이제 일종의 행정부, 국가 대 정부끼리는 했지만은 미국 의회에 또 일종의 네. 법 관련 입법 이슈도 있고 우리도 우리 의회, 우리 국회에 또 입법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는 법을 좀 손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 또 몫이죠. 어떻게 풀릴까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잘 알고 계시는 존스법, 존스법. 근데 상성 관련한 그런 법이 있고 또 군함 관련해서 이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또 네. 해외에서 못 짓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고요. 근데 미국 안에서도 그런 법들에 대해서 좀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연초에 발의됐었던 그런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고 하는 해외에서 미국 함정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고 존스법 같은 경우도 지금 수정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문제는 다 아직 통과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스법도 아직 네. 통과는 안 됐죠. 통과는 안 되는 수정안이. 상태고 네. 법상으로 그래서 지금 제한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짓고 싶어도 지금은 수리 정도밖에는 못 해주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만 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초당적인 이슈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이게 안보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고 이게 공화당 주도로 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도 한 당의 그런 이익과 관련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금은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의 행정력이 좀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에 좀 속도가 빨라질 걸로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존스법을 풀어주는 거는 미국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내 증시 하락하고 이런 와중에도 조선주들 잘 버텼고 지금까지 조선주들이 국내 증시의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따로 좀 실적들 체크를 하고 업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사들 HD 쪽들, 한화 쪽, 또 삼성중공업 실적 점검 좀 해주시고 조선업이라는 게 이 시클리컬한 업종이잖아요. 네.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납니까? 이 부분도 한번 나와주셨으니까 뭐 주가적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죠. 네, 뭐 개별 기업의 주가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일단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고요. 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를 대부분 비트했고 네. 실적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조선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뭐 하이 싱글 수준에서 한 10%대의 영업이익률을 냈어요. 그게 지난 분기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된 수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보통 한 4에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냈었는데 벌써 반년 만에 10%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와, 네, 제조업인데 10%예요.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예. 쉽지 않은 거고 과거하고 비교하면 과거 피크 때 이익률이 한 16%까지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내년에서 한 27년 초반 정도 되면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건 당연하게도 22년부터 24년까지 올랐던 성과, 24년 말까지 올랐던 성과가 이제 실적으로 전가가 되면서 실적은 26년 하반기에서 최소한 27년 한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그런 슈퍼사이클의 끝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약간 우려가 좀 시작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성과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 선종마다 다르지만 지금 대부분 한 3에서 5% 정도의 성과 하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주량도 좀 줄어들었고 올해 6월까지의 발주량이 작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빠지고 발주도 줄어서 약간의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하반기에 발주 회복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LNG 같은 경우에 예. 미국에서
연초부터 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신규 LNG 프로젝트들이 승인이 나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의 가동이 28년, 29년에 보통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예, 예. 역산하면 한 3년 전부터 발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배 그래서, 주문해야죠. 예. 25년 하반기에서 26년에는 LNG 발주가 늘어난다. 그래서 상반기의 발주량은 좀 줄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개선의 기대감이 있고요. 실적은 27년까지는 쭉 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발주량은 회복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업은 아직 슈퍼사이클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지금 TF팀도 구성이 됐고요. 많은 또 이제 고민 중에 있을 텐데 정부와 기업들 어떻게 좀 힘을 협력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굉장히 시장에서도 환호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성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관세 협상의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양국의 산업 발전, 안보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활용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희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종 이제 정상회담까지 많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양국의 결국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